걸쳐서 학습을 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그 내용에 좀 더 보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활성화 함수입니다. 저희가 일단 활성화 함수는 가중치의 합들에 대해서 출력값으로 활성화될지 비활성화될지를 결정하는 함수입니다. 이 활성화 함수로 어떤 것을 출력하느냐에 따라 출력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적절한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성화 함수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이신 활성화 함수입니다. 이신 활성화 함수는 단순히 0을 기준으로 아웃풋을 0과 1로 나눕니다. 이 함수의 문제점은 다중 출력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선형 활성화 함수입니다. 이 함수의 문제점은 역전파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선형 함수에서 미분값이 항상 상수가 나오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하고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비선형 활성화 함수입니다. 비선형 활성화 함수는 역전파가 사용이 가능하고 출력에 대한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할 수 있고 낮은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델의 표현력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큰 예로 저희가 저번에 사용했던 시그모이드가 있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장점은 출력값의 범위가 0과 1 사이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단점으로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가 있습니다. x값이 0일 때 최대값 4분의 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 값 이상이 되면은 미분값이 0에 수렴하게 됩니다. 절대값 x값이 커질수록 미분값이 소실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출력의 중심값이 0이 아닙니다. 이것은 뉴런으로 들어오는 데이터가 항상 양수인 경우에는 기울기가 모두 양수 혹은 음수가 됩니다. 이는 기울기 업데이트 중 지그재그로 변동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다음은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시그모이드와 유사한데 시그모이드보다 조금 출력값의 범위가 다릅니다. 시그모이드의 경우 0에서 1 사이였는데 하이퍼볼릭 탄젠트의 경우 마이너스 1에서 1로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출력의 중심이 0에 있기 때문에 시그모이드 함수의 단점 중 중심이 0이 아니라는 문제점을 보완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렐류입니다. 렐류 함수는 연산이 빠릅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다잉 렐류라고 이 함수를 보시면 0보다 작은 값은 전부 다 0으로 반환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 손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렐류 함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변형 함수들이 등장하였습니다. 리키 렐류는 렐류와 유사한데 0 이하의 값을 상수값을 곱하여 다잉 렐류 현상을 해결합니다. 여기 이 그래프에서는 0.1을 사용하였으나 이거는 눈에 띄는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 0.1을 사용한 것이고 보통 0.01이나 그보다 작은 값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으로 ELU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 역시 다잉 렐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함수입니다. 그러나 이 함수의 경우 이 함수를 사용하여 영상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이 있고 큰 음수값에 대해 쉽게 포함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 플러스라는 활성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렐류에 비해 부드러운데 이게 함수가 그려놓은 게 사라졌네요. 아무튼 렐류에 대해 부드럽고 단점은 부드러운 경계로 인해 정교화 능력이 비교적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프가 빠졌는데 궁금하시면 한번 검색해서 모양만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렐류보다 느려서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에 스위시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보시면 영인 부분에서 좀 더 부드럽게 좀 꺾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렐류를 대체하기 위해 구글이 고안한 함수이고 렐류보다 부드러운 형태로 더 깊은 레이어를 학습시킬 때
랠류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제가 이 함수들은 빨리 넘어갔는데, 주로 많이 쓰는 건 랠류고, 그리고 또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또 적절한 활성화 함수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거는 실제로 실습하시면서 스스로 찾아가면서 보시는 걸 더 추천하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활성화 함수가 존재하는데 저는 그 중에 일부만 소개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옵티마이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옵티마이저는 일단 딥러닝에서 모델을 학습시킨다는 것은 최적화를 수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최적화는 손실 함수의 최소값을 찾아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최적화는 역전파 과정 중에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면서 진행되는데, 이때 한 스텝마다 이동하는 발자국의 크기, 즉 보폭이 학습률로 정의되고, 앞으로 이동할 방향은 현 지점의 기울기를 통해 정의가 됩니다. 매 스텝마다 순전파의 끝단에서 계산되는 손실 함수의 값은 지금까지 업데이트된 가중치들이 얼마나 잘 설정되었는지 나타내는 지표와도 같습니다. 저희가 이미 이전 실습에서 옵티마이저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자면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한 스텝에 1에폭의 전체 데이터를 학습하기 때문에 연산량이 많은 단점이 있었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단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 한 스텝에 전체 데이터에서 하나씩 랜덤으로 뽑아서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니 배치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있는데, 이것은 하이퍼 파라미터로 정의된 배치 사이즈, 그러니까 정해진 배치 사이즈만큼의 데이터에서 랜덤으로 정해진 그 배치 사이즈만큼의 데이터를 랜덤으로 뽑아 학습에 사용되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 몇 가지 옵티마이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모멘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제가 이후에 설명드릴 옵티마이저를 이해하기 전에 또 이해해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지수 가중 평균이라는 개념입니다. 가중 평균이란 데이터의 이동 평균을 구할 때 오래된 데이터가 미치는 영향을 지수적으로 감쇄하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런던의 일일 날씨들의 경향을 분석해 봅시다. 지금 이게 데이터입니다. 그 X축으로는 데이고 그 Y축으로는 기온을 뜻합니다. 이때 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단순히 며칠 전후의 데이터의 평균만으로 계산을 한다면 오래된 데이터의 영향과 최신 데이터의 영향이 비슷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추세를 나타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웨이트를 부여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수적으로 감쇄하도록 설계한 것이 지수 가중 평균입니다. 일단 V0를 초기값으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일별로 모든 값을 평균화합니다. 밸류로 나오는 값을 0.9의 웨이트로 곱하고 0.1로 더한 뒤 그날의 온도를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가장 최근에 있었던 날들의 정보를 더 크게 반영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공식을 나타내자면 첫 번째 데이터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을 일반화를 하자면 0.9 곱하기 이전 날짜의 V 그리고 플러스 U 0.1 곱하기 그날의 온도가 되겠습니다. 네,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빨간색 선은 지수 가중 평균 방식으로 구한 일별 날짜의 온도의 이동 평균으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지수 가중 평균식을 보면은 일단 베타라는 값이 있습니다. 베타라는 값을 통해 그 이전 날짜의 속도 값을 곱하고 그리고 1 베타 값을
현재의 그 새로운 데이터를 곱한 값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공식을 풀어서 쓰면은 어 여기 vt-v에 그 이 공식을 똑같이 넣어서 풀어서 쓴다고 하면은 어 다음과 같습니다. 0.1 아니 0에서 1 사이의 베타 값이 곱해지므로 오래된 데이터에 현재의 경향에 미친 오래된 데이터일수록 현재의 경향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 죄송합니다. 그 0.9가 최근의 데이터에는 VN이 가장 최근의 데이터라고 했을 때 그 이전의 결과 값은 0.9만 곱해지는데 이틀 전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0.9 곱하기 0.9가 되고 또 이런 식으로 0.9가 지수적으로 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전 데이터는 좀 더 적은 가중 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그래서 그 베타 값을 계속해서 곱해줌으로써 오래된 데이터에는 그 베타가 더 많이 곱해지기 때문에 오래된 데이터는 조금만 영향을 받고 최근의 데이터에 더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그런 공식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하면 오래된 데이터일수록 현재의 경향이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 데이터는 베타의 지수승으로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지수적 감소라고 부릅니다. 지수 가중 평균의 근사입니다. 이 공식은 어, 일일 데이터의 평균을 사용하여 근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타의 값이 0.9면은 이 그래프의 빨간색 선을 나타내고 베타의 값이 0.98이면은 이 그래프의 녹색 선을 나타냅니다. 베타의 값이 0.5면은 여기 노란색 선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보시면 베타의 값이 클수록 좀 더 완만한 경향을 볼 수가 있고 베타의 값이 작을수록 데이터에 좀 더 많이 적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이어스 보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이전 데이터의 영향을 참고하기 때문에 초기 값에는 오차가 있습니다. 아직 이전 값에 참고할 값이 없을 때는 오차가 생기게 되는데 머신러닝에서는 지수가중 평균을 구현할 때 초기 구간을 기다린 후에 사용하기 때문에 바이어스 보정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초기 구간에 바이어스를 신경을 써야 한다면 바이어스 보정을 사용해줘야 합니다. 바이어스 보정은 기존 VT에서 1-베타의 T승을 나누어주면 됩니다. 공식이 그냥 이렇다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지식을 바탕으로 모멘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멘텀 알고리즘이란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기울기의 가중 평균치를 사용하여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입니다. 모멘텀이라는 뜻이 가속도, 관성이라는 건데 그 개념을 적용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중평균은 위에서 설명한 지수 가중평균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기존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웨이트에서 웨이트의 미분값을 뺀 값이 또 새로운 웨이트가 됩니다. 그러나 모멘텀에서는 이 V라는 속도 개념을 추가합니다. 이 속도는 이전 속도의 베타 값을 곱한 것에
1-베타 값을 곱한 1-베타 값에다가 웨이트를 미분한 값을 더해준 값입니다. 이 값을 웨이트에다가 마이너스를 해 주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베타는 0.9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기에 1-베타를 그냥 1로 근사하여서 이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어댑티브 그레디언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정된 러닝 레이트가 아니라 각각의 변수마다 적합한 러닝 레이트를 자동으로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학습을 시킬 때는 러닝 레이트를 고정시켜서 그 고정된 러닝 레이트를 사용하였는데 이 알고리즘은 데이터마다 변수마다 적절한 러닝 레이트를 계산하여서 그 값으로 곱해주는 알고리즘입니다. 학습을 통해 크게 변동이 없었던 가중치에 대해서는 학습률을 감소시키고 학습을 통해 아직 가중치의 변동이 별로 학습률을 증가시켜서 학습이 되게 합니다.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러닝 레이트를 직접적으로 조절하지 않아도 되고 학습이 더 오래 진행될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조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습이 오래 진행될 경우에는 변수의 업데이트가 진행되지 않는 단점이 있고 러닝 레이트를 조절하는 이거 오타인데 제가 정해서 다시 올릴게요. S는 어떤 값에 제곱한 것이 계속 더해지기 때문에 이 웨이트의 미분값이 계속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값은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업데이트하게 될 러닝 레이트의 값이 감소하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뒤에는 러닝 레이트가 매우 작아져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루트 민 스퀘어 프로퍼게이션입니다. 루트 민 스퀘어 프로퍼게이션은 학습이 진행될수록 러닝 레이트가 극단적으로 감소하는 어댑티브 그레디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가중치 기울기를 단순 누적시키는 모멘텀과 달리 죄송합니다. 달리 최신 기울기들이 더 잘 반영되도록 합니다. 이 알고리즘은 모멘텀과 이 위의 어댑티드 알고리즘은 섞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이 학습률을 새로 정의하고 웨이트에다가 적용을 하는데 이 학습률을 계산을 할 때 모멘텀에서 사용했던 식을 사용하여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 정보를 더 많이 기울기를 더 크게 반영하기 위한 알고리즘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장 많이 쓰이는 아담 옵티마이저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모멘텀과 아까 위에 있었던 알고리즘을 융합한 방법인데 각각 지수 가중 평균을 적용한 방법으로 앞서 말한 것처럼 초기 구간에 오차가 있습니다. 초기 구간에 아까 바이어스 보정을 말하면은 참고할 그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와 있으면은 오차가 생긴다고 하였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바이어스 보정을 추가해 줍니다. 공식을 보면은 먼저 초기화를 진행하고 모멘텀과 그 앞선 알고리즘에서 사용한 V와 그 S를 지정해 줍니다. 0으로 각각 초기화를 하고 아까 위에 있었던 공식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바이어스 보정을 해줘야 합니다. 바이어스 보정 공식은 이와 같았죠. 이것을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멘텀과 RMS 프로의 가중치 업데이트 방식을 모두 사용하여서
가중치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논문을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옵티마이저들이 존재합니다. 다음 챕터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긴장을 했네요. 좀 쉬고 한 15분에 시작하도록 합시다. 네,